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 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문화 7, 124쪽입니다. 이 글은 대작 관행에 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죠. 자, 전체 5문단으로 되어 있네요. 자, 거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가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 첫 번째 문장 몇 줄입니다. 저작권법은 소설, 그림, 음악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저작권법. 자, 첫 번째 문장 무조건 몇 줄인데요. 다시금 저작권법 네모하고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여기까지 다시금 몇 줄. 전개 방식상 정의죠. 자, 그런데 저작물의 실제 창작자와 외부의 저작자로 알려진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 그렇습니다. 글쓴이는 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 화제를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이러한 법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유명 화가가 그렸다고 알려졌던 그림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이러한 법적 문제에 이 추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가 유명 화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구체적 형태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전개 방식상 예시라고 하게 됐죠. 유명 화가가 왼쪽 편에다 예시라고 적어주세요. 유명 화가가 그렸다고 알려졌던 그림들이 실은 무명 화가의 손을 빌린 것이었다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최근 그런 것이 있었죠. 크게 인기를 끈 가요 실제 작곡가가 따로 있었다든지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업가의 자서전을 대신 써주는 작가가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자, 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문화예술계나 출판계 등의 대작 관행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대작이란 것입니다. 대작. 한자로 말하게 되면 뭡니까? 대신 대자, 지을 짝자죠. 자, 대작, 네모하고요. 대작 작가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 여기까지 몇 줄.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공표도 의뢰인의 명의로 하는 것, 여기까지 몇 줄. 자, 전개 방식은 뭔가요? 정의죠. 자, 대작 작가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의뢰인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해 주고 그 공표도 그렇습니다. 공표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공표 그러게 됩니다. 공표가 뭐라고요?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 그 공표도 의뢰인의 명의로 그렇습니다. 의뢰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자, 의뢰인과 대작 작가가 대작 행위에 대해 체결한 합의가 그 바탕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작 관행은 일반인들의 보편적 법 감정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넘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인 쟁점들을 안고 있다고 씁니다. 자,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대작 관행은 동그라미 하고요. 몇 가지 법적인 쟁점들을 안고 있다고 씁니다. 여기다 쭉 몇 줄. 법적인 쟁점들을 안고 있다고 씁니다. 여기까지가 1문단입니다. 1문단에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대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소주제를 잡아보게 되면 저작권법과 대작의 정의 이렇게 잡아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이 대작의 형태는 법적인 쟁점들을 안고 있다 했기 때문에 어찌면 표지판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그 다음 글의 형태는 법적인 쟁점들이 이렇게 하면 나오게 될 겁니다. 나번에 보게 되면 대작을 둘러싼 첫 번째 법적 쟁점으로는 저작권법상의 창작자 원칙을 들 수 있다고 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무조건 몇 줄이라 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법적 쟁점 동그라미 창작자 원칙 동그라미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씁니다. 라고 하여 창작자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내용인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만이 저작자의 지위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의미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창작자 원칙이 뭐냐? 거기 부분입니다. 밑줄 그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만이 저작자의 지위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의미 여기다 몇 줄. 자, 실질적으로 동그라미 저작자의 지위 동그라미 취득 동그라미 따라서 대작의 경우에 의뢰인은 저작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으며 그렇습니다. 자, 의뢰인은 동그라미하고 저작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으며 여기다 몇 줄.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단순히 창작을 보조하는 행위, 창작에 필요한 자본과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반면 그렇습니다. 반면 세모죠. 반면 작품에 대하여 의뢰인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자, 의뢰인이 동그라미 하고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여기까지 몇 줄. 대작 작가가 기계적인 대작 업무만 수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저작사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좀 몇 줄. 의뢰인 동그라미 저작사로서 지위 동그라미 이를 아이디어 표현 이분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 원칙 네모 정의 형태죠. 아이디어는 누가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뢰인이 줬다는 이야기죠. 표기는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대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표현 이분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비록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상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 여기다 몇 줄. 자,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법적 쟁점인 창작자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단 소주제를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창작자 원칙과 아이디어, 표현, 이분 원칙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3문단요.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실제 창작을 하지 않는 자의 성명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표시된 경우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러한 허위 표시 저작자도 일단 저작자로 추정될 수 있다고 씁니다. 자, 거기 밑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문장인데요. 전체 밑줄이 되겠는데 그래도 다시금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위 표시 저작자도 밑줄. 일단 저작자로 추정. 여기다 밑줄. 그러나 그렇습니다.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저작자로 추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다고 씁니다. 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다. 여기다 밑줄. 태작을 하여 타인 즉 허위표시 저작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을 승낙한 창작자라 하더라도 없습니다. 허위표시 저작자와 신뢰관계에 금이 가거나 시간이 경과하면 심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자기가 진정한 저작자라는 주장을 하고 손으로 직접 쓴 원고나 저작물의 작성에 관한 메모처럼 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허위 표시 저작자가 저작자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저작자임을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이 될 겁니다. 자, 거기 밑줄 한번 해보죠. 자, 거기 부분입니다. 자기가 진정한 저작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저작자라는 주장을 하고 여기서 끊어주고 자, 진정한 저작자라는 주장을 하고 여기다가 1번 잡아주죠. 그 다음에 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2번입니다. 결국 주장과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창작자라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면 저작자의 지위는 회복될 수 있고 있습니다. 저작자의 지위는 회복될 수 있고 있습니다. 저작자의 지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허위 표시 저작자가 저작자로 추정된 것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는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금액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돌려주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허위 표시 저작자에 대한 추정과 번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문단요. 4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작과 관련된 두 번째 법적 쟁점은 창작자가 본인의 존재를 밝히는 것에 대한 권리인 성명 표시권에 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쭉 몇 줄 하고요. 자, 다시금 몇 줄입니다. 두 번째 법적 쟁점. 여기다 동그라미 하죠. 자, 두 번째 법적 쟁점 동그라미 하고요. 성명 표시권 여기다 동그라미. 성명 표시권. 자, 의뢰인의 명의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대작 작가가 성명 표시권을 포기한 셈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은 저작 인격권 중 하나로 일신 전속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렇습니다. 자, 성명 표시권은 동그라미 하고요. 일신 전속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여기까지 몇 줄? 자, 포기할 수 없는 권리란 점에서 일종의 모순이 발생한다 것입니다. 모순은 뭡니까? 성명 표시권은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일신 전속권이자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의뢰인이 대작을 한 사람이 의뢰인의 명의를 표시하며 저작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성명 표시권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작권 법상의 성명 표시권은 일신 전속권이자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 했기 때문에 서로 모순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에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탁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폭넓게 인정하여 있습니다. 이탁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폭넓게 인정하여 의뢰인이 바로 저작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조금 몇 줄입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동그라미 쭉 몇 줄입니다. 이탁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폭넓게 인정하여 밑줄 긋고 끊어주고 업무상 저작물 동그라미 의뢰인이 바로 저작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명 표시권의 포기까지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명 표시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무상 저작물의 성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별도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된다 것입니다. 별도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별도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현재와 다른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 마지막 부분에 조금 몇 줄 할까요? 성명 표시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다 몇 줄 끄고 끊어주고요. 업무상 저작물의 성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끊어주고요. 별도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된다 같습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지금 사문단에서는 성명 표시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명 표시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명 표시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업무상 저작물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 우리 법상에서는 별도 법 제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문단어 소주제를 성명 표시권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저작물의 인정 이렇게 적읍시다. 자, 그 다음에 오문단입니다. 끝으로 오겠습니다. 끝으로 대작이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고 씁니다. 조금 밑줄 긋고요. 조금 밑줄 긋고 법익 동그라미 침해 동그라미 이러한 관점에서는 대작에 의한 허위 표시 저작자가 그렇습니다. 허위 표시 저작자가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씁니다. 자, 대작에 의한 허위 표시 저작자가 밑줄 끊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여기까지 밑줄 업무 방해죄 동그라미. 또 전형적인 대작은 결국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공표하는 셈이므로 성명 표시권 침해하는 별개로 저작권법상의 저작자 사칭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다 몇 줄입니다. 성명 표시권 침해하는 별개로 끊어주고 저작권법상의 저작자 사칭 공표죄가 적용될 수 여기까지 몇 줄 하고요. 사칭 공표죄 여기다 동그라미. 저작자 사칭 공표죄의 규정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으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허위로 표시된 저작자의 명의를 신뢰한 일반 공중의 신용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수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성명권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당해 죄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문화, 예술계나 출판계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아온 대작 행위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없습니다. 안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지금 마지막 5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작으로 인한 법익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익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화 예술계나 출판계에서 그동안 대작의 형태가 관습적 행동으로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렇죠? 5문단 소주제 답겠습니다. 대작으로 인한 법익 침해와 대작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상이고요.
전체 다시금 정리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주제는 대자의 법적 책임 여부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 쟁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릇 전체의 제재는 대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은 제재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중요한 부분은 대작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금 잘 한번 정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중 궁금한 것이 있었다면 제 블로그 남강언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내일 댓글이 확인되는 그 다음 2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